법무부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입학 사정을 담당했던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사에게 차명 투자를 상담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재산 공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폐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 농가에서 확인됐습니다.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돼지 4,700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 경매가는 하루새 33%나 올랐고 수도권 도매시장의 경매가는 60%나 급등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텔레비전의 기술력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회사는 비교 시연을 열어 상대 측 기술을 경쟁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조카가 조 장관 일가의 돈 10억 원을 굴리는 콜링크의 실제 소유자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자, 이제 정경심 교수 소환이 나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사실상 대표였던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어젯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다음 단계는 정경심 교수 소환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된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코링크 설립 자금을 정 교수에게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기 때문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사실관계와 자금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를 설립했거나 경영에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그렇다면요,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다면 딸의 입시 관련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도 같이 조사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딸이 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 작성 과정과 이 논문이 고려대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어제 당시 입학 사정을 담당했던 고려대학교 생명대학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하던 증권회사 직원에게 컴퓨터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고 해당 직원이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히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연락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 입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조국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고려대학교에 입학 지원을 했을 때 서류 심사를 했던 교수를 소환한 바로 그날 같이 부른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딸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주요 평가 요인인 특별 전형을 통해 대학원 진학 등에 쓰려고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 문서로 혜택을 본 당사자로 지목된 조 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위와 고려대 입학 뒤 한국과학기술원, 키이스트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경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 장관은 이런 스펙 부풀리기와 위조 의혹에 대해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의 스펙이 당락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려고
고려대와 부산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가족의 투자금을 운영한 콜링크 관련 소식입니다. 이 콜링크마저 정경심 교수가 준 돈으로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죠. 이번에도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이 직원은 검찰에서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콜링크에 남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하는 방식을 상담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공개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 내역입니다. 4인간 채권 8억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남동생에게 3억 원,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사모펀드 운용사 콜링크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또 조 씨의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콜링크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지만 조 장관 측은 투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건. 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의 재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식해 차명 투자를 상담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 조 씨의 권유로 정 교수가 재산 중 일부를 콜링크에 차명 투자하는 걸 자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나 그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비롯해 가족 펀드 연루자들이 해외로 도피했었죠. 이들이 모두 입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씩 돈을 받은 것이 나왔는데 이 돈이 설명대로 영어 교육 자문료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에 따른 이자 성격인지를 풀어줄 핵심 인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와 함께 지난달 말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코스닥 상장사 WFM 전 대표 우모 씨가 오늘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영어 교육업체 WFM의 최대 주주였던 우 씨는 2017년 10월 조 장관 일가의 펀드 운용사인 콜링크 PE에 주식 90억 원어치를 판 뒤 이 중 80억 원을 콜링크에 재투자했습니다. 콜링크는 곧바로 WFM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가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국정과제로 2차 전지 육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우 씨가 콜링크 실소유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 손잡고 WFM 주가를 띄우려 한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WFM까지 같이 우회 상장을 하는 주가 조작,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신고를 했겠습니까? 검찰은 이미 정 교수가 콜링크 설립 종잣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교수가 WFM에서 7개월간 매달 200만 원씩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이유도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풀 우 씨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귀국시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어젯밤 구속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10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는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현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채널A가 취재한 익성 관계자는 돈은 받았지만 현금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펀드 투자사 웰스 CNT에서 받은 수표 10억 3천만 원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뒤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웰스 CNT 최모 대표가 공개한 조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조 씨가 익성에서 이 회장이 시켜서 10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받았고 그걸 빼달라고 해서 웰스 CNT에 부탁해 이 회장에게 갖다 줬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성 측은 채널A에 조 씨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 씨에게 35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 돈은 모두 수표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된 10억 3천만 원에 대해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액정 측은 조 씨에게 빌려준 돈 중 10억 원이 웰스 CNT에 투자된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돌려받지 못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수표로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금화된 10억 3천만 원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조국 장관 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 WFM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FM이 만든 연구소 그리고 여기서도 그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구소가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탁한 기관은 신고 하루 만에 설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인수한 WFM. 코링크가 대주주가 된 뒤 영어 교육업체였던 WFM은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으로 업종을 바꿉니다. 한 달 뒤 WFM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정부 인정을 받기 위해 설립 신고서를 냅니다. 정부가 인정하면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을 연구 전담 요원으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신고서에는 연구 인력 5명 가운데 4명이 2차 전지와 관련 없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습니다. 연구소 크기도 1인당 적정 면적 8.5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절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정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도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세요. 하루나 이틀 만에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는 안 되세요. 당시 인정 업무를 맡은 담당자와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과의 연관성으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국 장관의 각종 의혹을 촛불로 규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교수들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SNS 시국 선언 행렬에 전현직 교수들이 사흘 만에 2,00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교수들에게 시국 선언 참여를 독려하는 SNS 글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자 조국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이 나옵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언급하며 초심으로 돌아갈 것도 요청합니다.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교수들은 사흘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장학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의 전현직 교수가 가장 많았고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인 부산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안 작성자가 누구인지 올해 청와대 앞에서 예정된 시국선언 발표 단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제의식을 느낀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세계에 외롭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를 날조래요. 논문을. 어떻게 고위 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울분이랄까? 서울대 학생들은 총학이 주최하지 않기로 한 4차 촛불 집회를 학생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19일에 맞춰 동시에 진행하자며 운영진을 모집 중입니다. 학생들이 촛불을 든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대학 당국과 조국 장관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여당에는 깍듯한 자세로 대했지만 가족 수사 관련 질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취임 인사차 여당을 방문한 자리인데도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조국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또 그 이후에도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또 당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악수할 때는 3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하자 수첩에 연신 메모를 하며 경청합니다.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것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조국이었다 이렇게 저도 신용 보증을 합니다. 각종 의혹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정의당은 답답했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축하만 드리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해 사건으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법원에서는 수사를 맞춰야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컴퓨터 교체했었던 사실입니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야당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는 만나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연구요양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씨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김 씨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국립대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했고 나 원내대표의 인맥을 동원해 이른바 스펙 쌓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을 접수받은 검찰은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아들 의혹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나 원내대표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나 원내대표의 딸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던 전형이 신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면접에서 부모 신상을 드러냈다는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의혹을 물타기하는 정치 공작이라며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북한 매체가 오죽 이목을 끌고 싶었으면 저러냐며 조롱했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은 전도 유망한 대권 주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삭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한당 것들이 이른바 삭발 소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자기의 결기와 소위 굳은 절개를 보여주기 위해 하던 이 짓거리에 이제는 여성 의원들도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참 조국 퇴진, 좌파 정권 퇴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쏠려야 할 조명이 다른 데로 흩어진다고 본 것 같다며 나 좀 봐주십시오라는 의미의 삭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현주, 박인숙 등 여성 의원들이 먼저 삭발을 하자 황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삭발에 나선 거라고 비하한 겁니다. 그러면서 충고까지 합니다. 이자들에게서 자를 것은 단지 계속 돋아나는 머리칼 뿐이겠습니까? 머리칼을 자를 것이 아니라 죄악에 찬 저들의 과거와 반통일적 악습을 잘라야 하며. 추석날 황 대표의 이른 시위를 광대극이라 비난했고 민생 투어는 민폐 투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조 장관을 민주개혁 진영의 전도 유망한 인물, 진보 민주진영의 유망한 대선주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 검증에 대해 광적인 신상 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어서 이제는 거짓말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청문회 발언이나 기자간담회 발언 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좀 드러나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죠. 일단 이 조국 장관 검증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해명들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네. 검찰 수사 과정과 또 언론의 취재를 거치면서 네. 기존 해명 논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논란이 됐던 딸의 제일저자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 기여도 많이 하지 않고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게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특혜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많았었잖아요. 네. 조 장관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그 논문이 여기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이란 게 없다라는 말씀을 이것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네. 대학 입시 때 활용도 안 됐다. 이런 설명을 했던 거군요. 네, 당시 입학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2번 강조해서 말도 했었고요. 네. 고려대도 자체 조사해봐라.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고려대에서 이런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입시 과정에서 딸이 제출했던 이 서류들의 목록을 정리했던 서류인데요. 네. 12개 항목 중 9번째 그 항목에 문제의 제일저자 논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네. 조 장관의 말과 달리 문제의 논문이 딸의 입학 과정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일인데 네.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그랬는데 논문은 없지만 저 목록이 나왔다. 목록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도를 떠나서 어쨌건 해명이 다른데요. 네. 이런 게 줄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 그 딸의 그 학력들을 정리해보면 한영외고부터 시작해서 부산대 의전원까지 조 네. 장관의 딸이 쌓아온 학력이 있습니다. 네. 이 대한병리학회가 지난 5일 딸의 이 제일저자 논문을 이 논문 등재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소된 논문을 입학 과정에 제출했고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정황이 나온 만큼 고려대 입학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또 부산대 의전원 등 앞선 학력을 기반으로 얻은 학력들도 마찬가지로 줄줄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관의 진술과 드러나는 사실 사이에 불일치 사례가 더 있습니까? 일단 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과 또 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빼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관련 문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 장관 부인의 컴퓨터 반출 논란을 두고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2대 있습니다.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돕고 있으며 모든 걸 다 제출했다. 그 말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데 컴퓨터 반출을 돕고 이걸 보관까지 해주고 또 자택에서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해줬던 이 증권사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이 집에 컴퓨터는 조 장관의 말대로 2대가 아니라 3대가 있었고 컴퓨터 등 모든 증거를 부인이 직접 또 모두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처럼 조 장관은 말했지만 이 컴퓨터와 또 하드디스크 제출한 사람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채널A 취재 결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4개였는데 이 중에 하나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브리핑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원에게 접촉을 해서 들은 얘기상으로도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건데 결국 중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최대 3개월의 재활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9시 17분에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0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우선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회전근개가 봉합됐습니다. 또 의료진은 부분 파열된 이두근도 봉합했고 왼쪽 어깨에 관절망을 이완시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활을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간은 한 2, 3개월 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통상 왼쪽 어깨를 수술하면 반대쪽 어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외부인이 통제된 VIP 병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추억이 안 됐거든요. 어제 박 전 대통령은 수술을 받기 위해 2년 6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병원 앞에서 쾌유를 기원하는 침묵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감 중인 최순실 씨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본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안 의원이 수조 원대의 은닉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추정되거든요. 그러면서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내로남불을 느꼈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인 개인 안민석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반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안 의원부터 고소를 시작한다고 밝혀 앞으로 다른 인사들도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휩쓸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결국 상륙했습니다.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감염된 돼지는 100% 죽는 치명적인 전염병인데요. 오늘 새벽 경기 파주에서 돼지 5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입니다. 살처분된 돼지를 땅에 묻기 위해 굴착기가 쉼없이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돼지 사체를 담을 커다란 플라스틱 통도 눈에 띕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이 양돈 농가 돼지 5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르던 돼지 2,450마리와 농가 주인의 가족들이 인근에서 키우던 2,250마리까지 모두 4,700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우리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 다른 농장들이 퍼지지 않도록 빨리 협조를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입구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시청 직원이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중국, 북한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립니다.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입니다. 특히 발병 농가가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만큼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양돈 농가에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경기 연천군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지만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하루 사이에 크게 뛰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 진열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구매를 꺼리는 겁니다. 원래 제가 삼겹살을 매일 먹는 편이거든요. 할 수 없이 뭐 다른 걸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평소보다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된 고기를 만져도 안전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익히거나 끓이거나 삶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안전하다. 문제는 돼지가 대량 살처분돼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돼지고기의 전국 평균 경매가는 어제보다 33% 올랐습니다. 특히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가까운 수도권 도매시장의 경매가는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도매 가격이 소비자가로 반영되는데 빠르게는 하루, 최대 1, 2주가 걸립니다.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벌써 1년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돼지고기는 부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돼지고기 목걸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온몸에 돼지고기를 걸고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걷는 중국인들. 차량까지 돼지고기로 치장했습니다. 1년 만에 47%나 값이 뛴 돼지고기 구매는 부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虽然看似幽默，但也显示出民众对于猪价高涨的无奈。 지난달 말 수촨성의 정육점에선 돼지고기를 주머니에 넣어 훔치려는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가 귀한 몸이 된 건 1년째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입니다. 지난해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병한 지 9개월 만에 바이러스는 중국 내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로 퍼졌습니다. 올해 들어선 몽골과 북한 등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까지 번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1억 3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现在非洲猪瘟疫情的形势还是很严峻的，疫情发生的隐患风险非常高。 우리 정부는 돼지열병 발병 이후 중국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밀반입 우려가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8K TV, 조금 생소한 용어죠. 쉽게 말해 현존하는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화질의 TV입니다. 이 8K TV를 두고 삼성과 LG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포문은 LG전자가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오전 8K TV 기술 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8K TV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쟁사의 QLED 8K TV가 실상은 국제계측위원회가 정한 규격에 한참 못 미칩니다. 최고 해상도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삼성의 최신 8K TV와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인 LG의 4K TV를 나란히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LG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던 삼성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제시한 특정 기준만으로는 8K TV를 정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칼라라든가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능력, 그다음에 피도라는 다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산출물이다. 삼성전자는 비교 시연을 통해 LG전자의 8K OLED TV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8K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고 반격했습니다. 사실 잘 무슨 뜻인지 철자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죠. 8K 콘텐츠를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충돌은 앞으로 8K TV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LG화학과 국제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아이콘의 전 멤버 BI 김한빈 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이콘의 전 멤버 BI 김한빈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1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지인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마약 구매와 투약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환각제의 일종인 LSD를 평생 하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과거 마약 투약 경험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도 꺼냅니다.
위험하니 대화 내용을 지우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확보했지만 SNS에 등장하는 지인이 김 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자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수사는 지난 6월부터 재개됐습니다. 당시 지인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회유 탓에 진술을 바꿨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인을 불러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 지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한 의혹을 받는 양 전 대표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난폭 운전자가 흉기와 가스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했던 검거 장면을 배영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승용차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따라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들이 승용차 주위를 에워싼 채 실랑이를 벌입니다. 차량 유리창을 깨고 억지로 문을 열자 운전자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붙잡힙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22살 남성 한모 씨로 적발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앞서 한 씨는 술을 마시다 가족과 다툰 뒤 가스총과 흉기 3단봉을 소지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부산 시내를 휘저으며 20분 넘게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한 씨의 차량을 막다 순찰차 2대가 부서지는가 하면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5년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가스총과 흉기를 소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몰래 묻어놓은 목함 지뢰를 밟아 2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국가보훈처가 최근 전투 중 다친 게 아니라 공무 중에 다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거셉니다. 최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2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올해 초 전역해 국가대표 조정선수가 됐습니다. 5개월여간의 담금질 끝에 첫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합 가기 며칠 전에 그렇게 막 공상공경으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도 없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북한군 목함지뢰로 2 다리를 잃은 건 전투 중 부상이 아니라 단순 공무 중 부상에 해당한다는 보훈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는 북한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지만 4년 만에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하 예비역 중사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보훈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사건은 교전이 없었대요. 교전이 없는 거는 맞는데 천안함 역시 교전이 없었고 그냥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해서 피해를 당한 건데. 4년 전 영웅이 단순 부상자 취급을 받자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군대를 왜 갔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고. 이래서 진짜 군대 안 가는 게 좋은 건가 보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에 이의 제기를 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사건 이후로 남은 거는 진짜 명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명예까지마저 이제 보훈처가 안 지켜주면은.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푹 빠진 사람들, 중국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뜻에서 저두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보행로까지 생겼습니다.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국수를 삶고 있는 여성.
냄비로 옮겨 담는 국숟가락이 밖으로 다 쏟아지는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기차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들지 않는 이들, 저두족이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도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겨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선 아예 저두족의 안전을 위해 전용 보행로까지 만들었습니다. 手机这现象比较多，所以设立这个通道，给我们这些就是经常看手机的人心理上就是说一种比较保障。 그러나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무려 8억 명에 달합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력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외교 무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비과학적이라고 변명하다가 정화 처리를 하더라도 일부 방사능 물질은 남는다는 점은 인정해버렸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국제적 이슈임을 강조했습니다. Management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s no longer Japan's domestic problem, but a grave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affect the whole global marine environment.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공론화시킨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lps treated water will be released into the ocean, which is not fact-based, thus unacceptable. 정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걸러지는 만큼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언급했습니다. 設備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 정화하더라도 삼중수소는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사카 시장이 오염수를 오사카 앞바다에 방류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력 인사들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로축구팀이 5,000km나 떨어진 케냐에서 실종 아동을 찾아줘 화제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동료가 남겨준 패스를 왼발로 툭 차서 골로 연결합니다. AS 로마에 새로 입단한 헬리우 무이테란의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로마에서 5,000km나 떨어진 케냐에서 실종된 13살 남자아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사건. 알고 보니 AS 로마의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AS 로마는 지난 7월부터 새로 영입한 선수를 소셜미디어에 소개할 때 실종 아동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벨기에, 영국 등 유럽은 물론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온 겁니다. 케냐의 아동단체는 이번 사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봤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프로야구 SK가 실종 아동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 등판에 정유리라는 지금은 정유리 씨죠. 좀 오래됐는데 빨리 돌아오셔서 부모님 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스포츠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따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도 낮에는 적당한 냉방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출근길에는 완연한 가을인데 점심시간 무렵부터는 강한 볕에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밀린 세차와 빨래하기 좋고 낮에는 아직 더워서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또 식중독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안개 끼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은데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7도, 강릉이 19도 등으로 서늘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고 대구가 29도, 강릉 27도 등으로 일교차도 많게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을 내음이 짙어집니다. 특히 모레 아침 기온은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고요. 낮에도 점차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조국 법무장관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했던 걸까요? 법무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두고 진실이 아니거나 적어도 진실을 피해갔다는 정황이 하나둘 쌓이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을 감쌀 이유도 없지만 공격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조국 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예의를 갖춰서 청문회장에서 했던 자기 방어의 말들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요? 그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